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오전 11시입니다. 조선닷컴의 현재 탑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 일줄은 친명 쇼크, 방탄 금간 이재명 리더십 치명상. 당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근사하게 되어 있어요. 부패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이 기소가 되면은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탄압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될 경우에 기소는 아마 금년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당연히 이 당헌이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이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집행부는 이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거예요. 정치 탄압이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재명의 비리를 낱낱이 쉽게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 이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혐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비리라는 겁니다. 개인 비리이고 토착 비리라는 겁니다. 이게 정적 제거와 무슨 관계냐. 그래서 이재명은 줄기차게 이것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정적 제거용이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드디어 어제는 당내에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30여 표가 이탈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대표직 사퇴 압박이 당내외로 집중될 것입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은 불구속 기소하고 진행 중인 몇 개 사건 중에서 상방울과 유착해가지고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건, 그리고 백현동 개발 건, 이 두 개는 각각 따로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등장하도록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플러스 4달 되면은 이미 기소된 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재판 스케줄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적어도 3번 재판소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이 기소가 되고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거의 법원에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불려갈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일주일에 3번, 4번 불려간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무를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당 안팎으로 사퇴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도 이제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 하는 이런 호소는 국민들에게 우선 먹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항상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오로지 민주당 내의 강경파만 딛고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일이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다 하는 게 결국은 정확한 분석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웃을 수가 있느냐? 이제 언젠가는 다가올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가 이루어지는 날,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오히려 망조가 들은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할 때는 비관적인 전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찍어 놓았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은 형식일 뿐이다. 이변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온 네 사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유사히 황교안 후보는 결선 투표로 가면은 김기현 후보를 밀어가지고 정통 보수가 당권을 잡는 게 옳은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선 투표로 가든 안 가든 황교안, 김기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권을 잡는다 하는 인상을 주게 될 때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이게 유리하겠습니까? 김기현, 황교안이 정통 보수라고 하는데 정통 보수가 아니죠. 사이비 보수죠. 김기현이 사이비 보수라는 뜻이 아니고 황교안이 사이비 보수입니다. 황교안의 가장 큰 정치적 범죄는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선거를 지휘했는데 미래통합당 대표로서 종로에서 자신은 낙선하고 미래통합당이 졌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진행 중인데 이 사람이 한 자정무렵 나와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졌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도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를 다 보고 차분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졌다 하고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1년 반 동안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일종의 적전 도망입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2021년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타나서 아연 실색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 2020년 4월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줄기차게 개표 부정론, 선거 부정론을 주장하고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자유방해죄로 고발을 당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보수의 수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은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지층이 한 5%에서 10% 되는 모양인데 이게 이 지지층이 앞으로 참 국민의힘의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김기현을 지지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 그럼 김기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중도층이 총선에서 지원하겠습니까?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지지하겠습니까? 총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는 외연을 확대해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보수는 중도와 손잡고
가능하면은 합리적인 좌파와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탁한 김기현 당대표 이런 인상 가지면은 오히려 지지기말인 보수조차도 외면하고 해가지고 쪼그라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연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그럼 민주당은 뭘 하느냐? 민주당은 타이든 자이든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다음에는 이제 홀가분한 입장에서 당 개혁에 나설 겁니다. 전당대회를 새로 해가지고 새로 집행부를 뽑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재명과는 이미지가 반대가 되는 사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보이고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그 새로운 얼굴을 가진 민주당과 쪼그라든 축소지향적으로 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대결할 때 어느 쪽으로 민심이 쏠리겠느냐 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어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망조가 드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감사합니다.